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 학자 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리학은 자연과 사회의 발생 운동을 이와 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의해 우주 만물이 생성된다는 요소입니다. 기에 의해 구성되는 우주 만물은 차별성, 동업성을 가지며 결국 자연, 인간 사회가 모두 유계 질서를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인간과 사물의 원리적 보편성을 설명하는 본질입니다.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이 내용은 상강오상을 비롯한 유교적 윤리 도덕이었으며 관료제적 통치질서, 신분계급적 사회질서, 가부장제적, 정법제적, 가족 질서를 포함한 명문론적 질서였습니다. 성리학은 명문론적 질서를 함의하는 사상체계였으며 명문론적 질서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성리학은 주인의 성리학을 창시하여 완성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당대부터 정례의 홍구학과는 다른 유교학풍을 지원하는 의력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후성대에 이르러 성리학이란 사상체계가 학문법목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남석의 주의에 의해서 1130년부터 1200년에 의해 성리학의 집대성을 이루었습니다.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명대의 왕수인 1471년의 학문사상, 즉 양명학까지 성리학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자학만을 성리학으로 부르는 것이 견해입니다. 성대 성리학의 성만은 불교 철학에 맞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리학의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 근본적인 성격이 달랐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현실이 자연과 사회는 궁극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가상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의 세계관은 자연과 사회를 도덕적인 본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개별성을 긍정하였습니다. 주의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은 자연과 사회의 발생 운동을 이와 기의 개념에 의해 설명하였습니다.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의해 우주 만물이 생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기는 맑음과 흐림, 무거움과 가벼움 등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기에 의해 구성되는 우주 만물은 차별성, 동업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 인간 사회가 모두 유계적 질서를 갖는 것입니다. 한편 태극 즉 천리 이의 개념은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실제로는 거의 기의 존재의 근거이며 동시에 만물 내재하는 원리로서 기 운동 법칙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만물의 존재 근거가 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만물에는 모두가 이가 내재한다는 점에서 이 개념은 인간과 사물의 원리적 보편성을 설명하는 본질입니다. 이 개론의 바탕을 둔 인간 이해는 본연지성, 기질지성 두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윤성론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본연지성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원래 존재가 있는 이로서 도덕적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기질지성은 인간 형성에 관여하는 기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육체와 감각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인간 본능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본연지성에 따른 행위는 선한 것이며 기질지성에 따른 행위는 인명에 의해 악으로 흐르는 경험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명을 없애 그 천리를 보좌하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 본연지성에 따르는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지기 위해 사물의 존재하는 천리를 인식하는 공리와 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내면적 수양으로서의 거경이라는 수양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거경 공리입니다.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강조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강강오성을 비롯한 유교적 윤리도 되겠으며 나아가 관료제적 통치질서, 신분계급서, 사회질서, 가부장제적, 정법제적, 가족질서를 포함한 명문론적 질서였습니다.
따라서 성략은 이의 보편성을 통해 이거적 윤리 도덕과 맹문론적 질서의 보편성을 교설하며 인간은 맹문론적 질서 속에서 각각의 계층적 지위에 합당한 예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존재를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성략은 맹문론적 질서를 함유하는 사상체계였으며 맹문론적 질서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성략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고려 말기 원난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미 고려 중기부터 유교를 심성수양의 도료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인은 이후 유불일치의 사상 경향이 대두하면서 유학자들 역시 심성수양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학문사상계의 이런 동향의 20의 정치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향에서 지체를 확립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나라를 통해 도입된 성략은 이런 노력에 부응하는 것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개혁 이념을 국가 교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학자들은 유불일체의 사상 경향 속에서 불교적 심성수양과 유교의 심성수양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자의 차별성이 명확하게 된 것은 암경회체를 전환 시기의 불교의 비판이 본격화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비로소 유교적 심성수양은 인지도덕의 실천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적 심성수양은 현실을 초월한 시적 해방을 내용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별이 인식되었습니다. 정도전 공근은 성략의 이기는 인성론의 바탕을 두고 불교의 초세속적 성격과 그 철학사상을 비판하였습니다. 초학자를 위한 성략이 인문서를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군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된 성경관 중심의 관학교육도 의교 교육의 기본 교재로 소학을 채택하였습니다. 경학의 내용도 육경 이전의 사서의 학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유교적인 기동의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작 아래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고려 말기 이르의 정치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일하는 성략 교육과 호흡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념적 대응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미 확립된 예지와 확대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사상 경향이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달리 사람인계 학자들은 제지서적의 입장에서 성략을 다시 이해하고 제지서적까지 포함한 지구청 일반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국가의 예제뿐 아니라 평전 사회의 질서, 가족 제도까지 성략의 이념에 따라 재편할 것을 지정하여 향락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조광조 대표로 하는 사랑계 학자들을 관료의 개혁 이념은 도학정치 사상으로서 정립되었습니다. 도학정치 이념의 성략의 바탕을 두고 일부의 전통적인 언어 사상을 재해석한 것으로 상당 오상의 윤리 도덕을 온전하게 실천한 것을 경의 정치 기본 내용으로 파악했습니다. 15세기 말부터 사랑계 학자들을 관료들은 이런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노력을 계속해서 당시 집권 세력의 탄압에 의해 그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실천의 이념적 근거의 성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추구되었으며 그 결과 16세기는 성략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학문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현적과 서경덕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성략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이강의 단계에 와서 특히 심성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학 진료에서 성략의 바탕을 둔 경세론도 학문적으로 재개화되었습니다. 성략의 이론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당 7점 문제
인심 도심 논쟁, 이 시작돼 이영 이기 호발설과 이의 이기 캔발설로가 체계가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대개 이영 영상사원은 이왕의 이표를 모셨던 것입니다. 이런적 탐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경은 다양한 사상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자 성략이 이기 이원론적 세계관과는 달리 기일원론의 세계관을 함유한 석행덕의 사상체계 이기 이원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심성 문제보다 깊은 이해를 본 이용의 사상체계 이기 이론론적인 세계관에서 심성 문제를 설명한 이해의 사상체계 등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조식은 성략의 이론적 탐구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왕이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덕 실천의 문제를 강조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 지혜에 의해 성략의 문제들은 이론적 탐구의 여지 없이 해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도덕 실천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하는 화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략 내부에서는 다양한 학문과 사상적 흐름이 형성되고 그것이 학문이나 도덕적 실천에서 사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결합하면서 16세기 말년의 이양주식 이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학파의 형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학파에 의해 각 사원에서 연구와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략은 17세기 학문 사상의 지배적 조율로서 학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예학의 발전을 이 시기의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성략에서 강조되는 문문론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리도덕이 제대로 실천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윤리도덕의 객관적 실천 기정인 이해를 바로 세계의 위원들에게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략의 발달은 예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6세기 성략자들도 이미 예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세기 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예의 구체적 시행 문제에 대한 탐구로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내용으로 정립되었다는 점이 이 시기 예학의 특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자 가래를 근거로 사대의 중심 예학을 발달시키면서 이념적으로는 천하동례 즉 예의 본표적 적용을 주장하는 서인의 예론과 주자 가려와는 다른 체적의 예술을 편찬하면서 이념적으로 왕렬의 부동사서 즉 군주의 경우에는 예의 적용에 따라야 함을 주장하는 남연의 예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의 차이가 정치적 대립과 결과의 예성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한편 17세기 후반부터는 이기 심성론에서 새로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대기학파 가운데서 주로 영남 학파를 중심으로 한 이영 이기 호발설을 계승하여 이기 캔발설을 비판하는 사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헌일 1127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런 학문 사상 개강은 이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점에서 주립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 캔발설을 계승한 학문 사상 개강은 기발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기파로 불립니다. 18세기 초반에는 주기파 내에서 호학 논쟁이라고 불리는 인물 성공 논쟁이 벌어졌으며 18세기 후반에는 임성주 1711년에 의해 기일원론의 철학 사상이 성립되기도 하였습니다. 19세기에는 철학적으로 주류론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기정진 1798년, 이진상 1818년 이 원론적인 사상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17세기 후반부터 성경의 변화는 사회 현실에 점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문 사상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신 실학을 대입하는 새로운 학문 사상 조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상 성략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남성의 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